옛 통진당이 정당 예산 결정에 대해 본격적인 불복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수는 무엇인지, 과연 현실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자,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이게 조금 뭐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봤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재심 청구 소송으로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부분이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법원 결정은 아시겠지만 내라는 뭐가 무죄가 나오면서 아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좀 보면 뭐 아로의 실체를 인정한다라는 명확한 그 내용은 없지만 네. 사실상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모임이 있었던 게 내란 목적 회합이었다라는 부분이 헌재 결정 내에 적시가 돼 있으니까 네.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모순된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네. 주장이고요. 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법에. 네. 그런데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나 2004년도에 한국공법학회 보고서를 보면 법률상 불복 절차는 없지만 네.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효과를 네. 드러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돼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견해 기초에서 지금 일단 뭐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근데 이제 뭐 하나 좀 지켜보실 만한 것은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통진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 아로의 실체 인정 여부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달랐다는 걸 가지고 지금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이 아로의 실체 여부를 떠나서 최초의 부정 경선부터 강령부터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 사실 헌법 질서에 벗어나는 측면을 강조해 사실 해산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얼핏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으나 모순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양립될 수 있는 결정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모순되는 건 아니다.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도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이랑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씀이 결론은 동일한데 내용에서 약간 부분이 조금 다른 측면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네. 내용인데요.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민주적 그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목적과 활동이 위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적인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부정경선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활동. 네. 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죠. 이석기 개인에 대해서 네.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이 있었는지를 네. 형사 절차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는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네. 또 법무부 장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헌재에서는 민사 절차에 따른 것이고 네. 대법원은 지금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인 형사 절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 절차가 좀 더 증거를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대법원의 판단을 보시면 내란 음모 즉 내란 그 회합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엄격한 증거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엄격한 증거가 없다. 아예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음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유죄라고 확신할 만한 100% 확신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대법원에서 보면 내란 음모가 무죄라는 것만 부각돼서 이제 조금 좀 해석의 이분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내란 네. 선동은 분명한 유죄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한다는 헌재 결정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하고 네. 또 통진당원 2명이 그 헌법재판관 상대로 또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한다고 하고 뭐 의원직 네. 박탈 뭐라 그러죠? 가처분 네, 취소 네, 그렇죠. 소송입니까? 뭐 그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다 뭐랄까 정치적 어떤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깔려 네. 있는 거고요. 지금 재심 청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줄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또 동일한 재판관에 네. 그러면 재심을 받아준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그럴 일은 전혀 만무하기도 하고 네. 사실상 잘못되지도 않았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통진당원들이 헌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수사 결과 어디를 봐도 본인들은 참석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데 예. 그건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또 부각을 시키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단보다 헌재 판단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먼저 나온 이후에 대법원의 결정에서 어쨌건 아로 부분에 관련해서 모순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니까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부각을 해서 뭔가 헌재 결정이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대국민적으로 보여주려고 선동을 하고 호도를 하려는 의도가 강하고요. 예. 사실상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 무슨 뭐 돈을 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거나 네. 뭐 재심 청구가 인용이 된다거나 국회의원 지위 관련한 소송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다시 유지해준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건 이 안에도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압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 명의 이름이 들어간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그게 여러, 사실이라면 이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증거 자료가 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두 명이 잘못 들어갈 수 들어간 있는 경우. 여부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잘못 들어간 데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마치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근거로 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이 결국 사실관계 파악에서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네. 소송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이 문구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경정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그렇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이 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위헌정당의 해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아주 미비하고 세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실 판단을 굉장히 심대하게 잘못했다는 심대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손해배상 소송을 네, 제기한 거다. 그렇습니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